전쟁 진짜 또 터지는 거 아니야? 유가 100달러 넘어가면 내 주식 다 박살나는 거 아니야? 연일 터지는 중동 뉴스를 보시면서 밤잠 설치신 분들 많으실 겁니다. 지금 주식시장의 거시적인 흐름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과거에는 중동에서 무력 충돌이 발생하면 하루 이틀 주가가 춘덩이고 마는 단발성 헤드라인에 불과했어요. 그런데 무려 일주일 내내 호르무즈 해협 리스크가 뉴스를 도배했습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 이제 지정학적 리스크는 어쩌다 한 번 터지는 일회성 악재가 아니라 주식시장이 기본적으로 깔고 가야 하는 기본 시나리오, 디폴트로 완전히 자리를 옮겼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정말 소름 돋는 타이밍이 하나 발생합니다. 중동 리스크가 극에 달한 바로 이 같은 주에 글로벌 AI 데이터 센터의 전력 수요가 폭증하고 있다는 뉴스가 터졌고, 미국의 원자력과 북미 원유 회기 정책이 동시에 쏟아져 나왔어요. 중동의 기름줄이 위협받는 그 순간에 미국의 에너지 정책 변화와 AI의 거대한 전력 수요가 한날 한시에 톱니바퀴처럼 맞물려 버린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이 현상들이 만들어낸 거대한 돈의 이동 경로를 반드시 추적해야 합니다. 오늘은 먼저 지금 호르무즈 해협 문제가 왜 아시아 국가들에게 치명적인 아킬레스건인지 숨겨진 비축 데이터를 통해 그 민낯을 보여드릴게요. 그 다음에 과거 1973년 5.1 쇼크 때와 지금 2026년의 중동 상황이 구조적으로 어떻게 다른지 완벽하게 대조해서 증명해드립니다. 그리고 진짜 핵심인 AI 데이터 센터와 중동 리스크가 만나서 어떻게 전력망을 단순한 인프라가 아닌 안보 인프라로 탈바꿈시키는지 그 연결고리를 풀어드릴 거고요. 마지막으로 이 흐름 속에서 단기, 중기, 장기로 자본이 어떻게 선별적으로 이동하는지 수혜 섹터와 치명적 리스크까지 전부 솔직하게 뜯어보겠습니다. 끝까지 보시면 지금 남들이 전쟁 뉴스 보고 공포에 질려 던질 때 우리는 어디서 그물을 치고 기다려야 할지 완벽하게 감이 잡히실 겁니다. 이런 심층 분석 영상 놓치지 않으시려면 지금 구독과 알림 설정 한 번만 눌러주세요. 자, 본격적으로 들어가기 전에 왜 하필 지금 2026년 5월에 이 난리가 났느냐, 그 근본 배경부터 짚고 가겠습니다. 일주일 내내 이란발 군사긴장이 헤드라인을 점유한 이유가 뭘까요? 겉보기엔 단순한 무력 충돌 같지만 그 이면에는 고도의 정치적 계산이 깔려 있습니다. 미국은 이란에 대한 제재 강도를 계속 높이고 있고, 동시에 중간 선거를 앞둔 트럼프 행정부는 어떻게든 에너지 가격을 눌러서 표심을 잡으려고 강하게 압박하고 있어요. 이 두 가지 힘이 정면으로 부딪히면서 지금 원유 시장에는 지정학적 프리미엄이라는 게 아예 가격표에 영구적으로 박혀버리는 시점이 도래한 겁니다. 예전에는 유가가 배럴당 $70였다면 이제는 이 중동 리스크 값을 아예 기본으로 얹어서 시작하게 된다는 뜻이에요. 그런데 여기서 진짜 무서운 구조적 배경이 등장합니다. 여러분, 호르무즈 해협이 어떤 곳입니까? 전 세계 해상으로 돌아다니는 원유의 무려 20%가 통과하는 단일 길목입니다. 엄청난 양의 LNG, 액화천연가스도 여기를 지나가죠. 근데 우리 한국, 중국, 일본, 대만 같은 아시아 국가들의 현실이 어떤지 아세요? 비축 일수가 30일 도채 안 됩니다. 한 달만 호르무즈가 꽉 막히면 나라 전체에 공장이 서고 불이 꺼진다는 얘기예요. 심지어 플라스틱과 화학 제품의 핵심인 나프타나 반도체 공정에 필수적인 헬륨 같은 소재들은 아예 국가 비축 의무조차 없어서 무방비로 노출돼 있습니다. 이 얇디-얇은 방어막이 지금 호르무즈라는 단일 통로 하나에 국가의 목숨을 걸고 있는 게 현재의 끔찍한 구조적 현실입니다. 자, 그럼 여기서 진짜 돈의 흐름을 파악하기 위해 핵심 인과 체인을 따라가 보겠습니다. 호르무즈 해협 리스크가 일주일 내내 헤드라인을 장식하면 상선들이 그 위험한 바다로 가고 싶을까요? 당연히 피하겠죠. 그럼 지정학적 프리미엄은 앞서 말씀드린 대로 아예 시장의 디폴트, 기본값이 되어버립니다. 그럼 물류는 어떻게 되느냐?
호르무즈를 피해서 미국 LNG를 싣고 오거나 북해 쪽 혹은 파나마 운하 쪽으로 삥 둘러서 우회 경로를 찾게 됩니다. 물리적으로 길이 완전히 차단된 건 아니에요. 배가 돌아갈 수는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여기서 터집니다. 길이 멀어지니까 선박운임비가 폭등하죠. 위험한 바다를 지나니까 해산 보험료가 미친 듯이 오르죠. 거기다 결제 비용까지 동시다발적으로 치솟게 됩니다. 이 상황을 과거 1973년 1차 오일 쇼크 때랑 완벽하게 대조해서 보여드릴게요. 이 부분을 이해하셔야 지금 시장이 왜 미쳐 돌아가는지 그 원리를 알 수 있습니다. 1973년 오일 쇼크 때는요. 산유국 카르텔인 오펙이 똘똘 뭉쳐서 결속을 강화한 다음 자기들끼리 가격을 통제해서 기름값을 4배나 폭등시켰습니다. 즉 그때는 오펙이 가격을 인위적으로 끌어올린 거였어요. 그런데 2026년 지금은 상황이 완전히 다릅니다. 오히려 오펙 내부의 결속이 약화되고 있고 UAE 같은 국가는 이탈할 가능성까지 거론되고 있어요. 거기다 비서방 국가들끼리의 비공식적인 거래망까지 확장되면서 시장이 완전히 난장판이 된 겁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 예전 같으면 유가가 미친 듯이 튀어오를 때 오펙이 나서서 우리가 기름 좀 더 풀어서 가격 낮출게 하고 조절을 해줬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산유국들 자체 재고도 줄어들고 있고 오펙이 가격을 누르려고 해도 누를 힘이 없는 구조가 된 거예요. 1986년 사우디의 가격 전쟁 이후 처음으로 산유국 협의체의 결속이 약화되는 초유의 사태가 벌어진 겁니다. 한마디로 집안에 불이 났는데 보일러 온도를 낮춰줄 온도 조절기가 고장나 버린 겁니다. 그래서 지금의 진짜 치명적인 병목 현상은 지리적인 호르무즈 해협 그 자체가 아니에요. 유가 상승을 억제해주던 가격 안정 메커니즘 자체의 소실, 바로 이게 가장 좁고 위험한 구조적 병목 지점입니다. 우회가 가능해서 물리적 차단은 아닐지 몰라도 가격 안정이 차단된 겁니다. 똑같은 충격이 와도 예전보다 훨씬 더 큰 가격 진폭이 이제는 디폴트로 자리 잡게 된 거예요. 여기서 앞서 말씀드린 소름 돋는 타이밍을 다시 꺼내볼게요. 하필 이 시점에 AI 데이터 센터 전력 수요 급증 뉴스가 겹쳤다고 했죠. 여러분, AI 데이터 센터 1메가와트를 돌리려면 구리가 얼마나 필요한지 아세요? 무려 27톤이 들어갑니다. 데이터 센터를 짓고 싶어도 전기를 엄청난 배수로 빨아들이기 때문에 전력을 실어나를 전력망 용량 자체가 지금 완전히 병목에 걸려버렸어요. 중동에서는 기름줄이 위협받아서 에너지 가격이 날뛰고 있는데 미국 본토에서는 AI 때문에 전기가 모자라서 난리가 난 겁니다. 이 두 가지가 결합되니까 미국 정부의 정책이 완전히 급커브를 틀게 됩니다. 원래 미국의 친환경 정책 IRA는 보조금을 주면서 기후변화에 대응하는 ESG 중심이었잖아요. 그런데 지금 당장 에너지가 무기가 되고 AI 패권을 쥐려면 엄청난 전기가 필요해지니까 정책의 무게중심이 미국 북미 원유와 원자력 인프라 강화로 급격하게 이동해버린 겁니다. 이게 시장에 주는 거대한 메시지는 명확합니다. 이제 AI 데이터 센터, 원자력 발전, 그리고 송전, 전력망은 단순히 착한 기업을 뜻하는 ESG 테마가 아니에요. 이건 국가의 명운이 걸린 안보 인프라로 완전히 재분류가 끝난 겁니다. 자, 그럼 가장 중요한 포인트. 우리 돈을 어디로 옮겨야 할까요? 자본은 이미 상류 원유, 원자력, 그리고 전력망이라는 세 가지 큰 가지로 선별해서 이동하고 있습니다. 이걸 직접 수혜, 간접 수혜, 그리고 시간 프레임별로 완벽하게 쪼개서 정리해 드릴게요. 첫째, 직접 수혜 섹터입니다. 중동 기름줄이 막히고 가격 조절 기능이 망가졌으니 가장 먼저 누가 혜택을 볼까요? 바로 중동의 영향을 받지 않는 미국 쉐일 상류, 업스트림 사업자들과 비오펙 산유국들입니다. 그리고 앞서 말씀드린 대로 전력이 안보 인프라가 되면서 무지막지한 전기를 가장 안정적으로 뽑아낼 수 있는 원자력 발전 인프라가 직접 수혜를 받습니다. 또한 그 전기를 데이터 센터로 실어나를 전력망, 변압기, 송전 인프라 기업들로 어마어마한 돈이 꽂히고 있는 겁니다. 둘째, 간접 수혜 섹터입니다.
전력망이 부족하면 당장 전기를 저장해뒀다 써야겠죠? 여기서 배터리를 활용한 에너지 저장 장치 ESS가 간접 수혜를 받게 됩니다. 그리고 호르무즈가 막혀서 미국 LNG를 우회해서 가져와야 한다고 했잖아요? 그럼 당연히 LNG 운반선과 험한 바다를 돌아가야 하니 덩달아 몸값이 뛰는 해상보험 섹터가 수혜를 입습니다. 더 길게 보면 기존 원전을 넘어서는 핵융합이나 SMR, 소형 모듈 원전 같은 차세대 전원 공급망 기업들로 돈이 흘러갈 겁니다. 셋째, 가장 중요한 시간 프레임별 투자 전략입니다. 이걸 한 번에 다 똑같이 접근하시면 안 돼요. 당장 단기 6개월 이내로는 배들이 우회하면서 발생하는 운임과 보험료 상시 프리미엄 관련 섹터가 즉각적으로 반응할 겁니다. 그리고 중기 2, 3년으로 넘어가면 자본시장의 밸류체인 자체가 원자력과 비오펙 중심으로 완전히 재편되는 거대한 흐름에 올라타셔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장기 5년 이상으로 보시면 결국 가장 끝단에 있는 전력망 자체가 국가의 안보 인프라 자산으로 격상되면서 장기 투자의 핵심이 될 겁니다. 여기까지 들으시면 미국 셰일 기업이나 원자력, 전력망이 무조건 오를 수밖에 없는 주식 같거든요. 근데 확실한 논리 이면에는 항상 치명적인 리스크가 숨어 있습니다. 지금 이 모든 시나리오의 대전제가 뭐였죠? 호르무즈 해협의 지정학적 리스크와 고장난 산유국의 조절 기능입니다. 그런데 만약 미국과 이란이 극적으로 물밑 협상에 성공해서 조기 타결을 해버리면 어떻게 될까요? 그럼 일주일 내내 우리를 괴롭히던 호르무즈 헤드라인이 순식간에 소진되어 버립니다. 영구적일 줄 알았던 지정학적 프리미엄이 싹 빠져버리는 거예요. 또 다른 리스크는 결속이 깨졌던 오펙이 유가 하락의 위기감을 느끼고 갑자기 긴급 결속을 회복해버리는 경우입니다. 고장났던 온도 조절기를 억지로 고쳐서 다시 가격을 통제하기 시작하면 우리가 예상했던 그 끔찍한 가격 진폭이 순식간에 축소될 수 있습니다. 이 두 가지 리스크가 터지면 에너지 관련주들은 단기적으로 크게 흔들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무작정 지정학 테마라고 풀매수하시면 안 됩니다. 이란과 미국의 협상 뉴스, 오펙의 긴급회의 일정을 항상 추적하시면서 분할로 접근하셔야 합니다. 오늘 다룬 내용은 어디까지나 객관적 데이터를 바탕으로 한 분석과 투자 아이디어 방향을 보여드리는 것이며 특정 종목에 묻지마 투자를 권하는 것이 아닙니다. 최종 투자 판단과 책임은 반드시 본인에게 있습니다. 오늘 영상이 다음 주 거시경제 흐름과 시장 대응에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한번 눌러주시고요. 이런 깊이 있는 인사이트 계속 받아보고 싶으시면 저희 채널 구독과 알림 설정 꼭 해두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